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 한류 열풍 중국이 소프트파워 근육을 휘두를 것인가란 제목의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의 기사를 살펴보고 K-팝 아이돌을 대상으로 소설을 써서 인기를 끈 한국계 미국인 스티판 리의 K-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임팩트 리더들. 한동안 여러분이 넷플릭스에서 대히트를 친 한국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사회적 아웃사이더였을 것입니다. 할로윈은 분홍색 점프스트와 녹색 육상복으로 넘쳐났고 한국 문화는 다시 유행했습니다. K-팝 돌풍인 BTS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싱글 앨범을 발매하고 한국 영화가 기생충과 배우 윤여정의 성공을 누리면서 한류는 결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오징어 게임이 두 번째 시즌으로 들어온다는 뉴스에 뒤이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문화데스크의 뉴스 편집자인 케빈 웡은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상승하고 중국이 창조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단속하고 있을 때에 한류는 더 약진했습니다. 중국의 탄압에도 한류는 여전합니다. 9월에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이래로 히트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세계적인 현상에 다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 스트리밍 플랫폼이 출시되자마자 가장 많이 본 오리지널 시리즈로 선정된 배틀로얄 스타일의 서바이벌 게임에 관한 극폭력 드라마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불러일으켰고 달고나 과자, 핑크 점프슈트, 그리고 디스토피아 드라마에 등장하는 복고 트랙슈트에 대한 수요의 급증을 촉발시켰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 지역을 강타한 한류, 즉 한류의 가장 최근이자 아마도 가장 좋은 예일 것입니다. 이 용어는 음식에서 음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휴대폰에서 텔레비전과 영화에 이르기까지 한국적인 모든 것에 대한 세계적인 열풍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것은 또한 해외에서의 한국 소프트파워의 결정적인 상징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한류가 영어권 세계에 도착한 이후 대폭풍에 도달했습니다. 주로 K-팝, 특히 보이밴드 BTS의 치솟는 인기와 성공에 의해 예고된 서양은 이 현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이 영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 그룹이 최고의 팝 듀오 그룹 부분에서 경쟁하기 위해 그들의 영어 싱글 버터를 출시한 이후 내년 그래미 어워드 후보 지명이 이달 말에 발표될 때 모든 시선이 BTS에 집중될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영화계에서는 기생충이 오스카 최우수 작품 부분에서 수상한 첫 번째 외국어 영화가 되었을 때 한류가 느껴졌습니다. 성공은 올해 윤여정이 미나리에서의 역할로 최우수 여우조연상을 받은 후 연기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됨으로써 역사를 만들었을 때 계속되었습니다. 문화평론가들은 중국이 비록 어려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현재의 사회 정치적 풍토하에서도 한국의 정책을 본받아 해외에서의 소프트파워 근육을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9월 중국의 최고 언론 규제 당국은 예술과 연예 프로그램 및 관련 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요구하는 8개 항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다른 관행들 중에서도 악의적인 팬덤 문화를 끝내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 전면적인 지침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창의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제동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한국 팬클럽과 온라인 포럼도 이러한 새로운 제안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류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K-팝 가수들이 영어로 노래를 발표하고 HBO, 넷플릭스, 애플 TV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제작과 개봉 예정인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의 홍수로 인해 한류는 당분간 세계적으로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K-팝 컨피던셜과 K-팝 레볼루션의 작가 스테판 리가 K-팝이 얼마나 재미있고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청소년 소설을 썼다는데 그 작가와 기자의 질문과 답변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는 K-팝 컨피던셜에서 매우 많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며 한국 문화산업의 어두운 면, 즉 완벽해야 하고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매일 혁신적인 것을 목차에 가져와야 한다는 압력을 소설에 다루는 것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K-팝 밴드의 이론이라면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끊임없는 비판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캔디스의 부모님처럼 저희 부모님은 꽤 엄격하셨고 성적과 행동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인 부모의 고정관념 아래에 깔려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고 나는 그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K-POP 회사나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실력이든 외모든 행동이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평가하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를 끊임없이 불안하고 편집증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K-POP 밴드로 데뷔한다면 인터뷰에서 엉뚱한 말을 하는 엉뚱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나도 멤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그룹의 아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디스처럼 나는 메인 댄서 중 한 명이 아닐 것입니다. 춤을 전혀 못 춥니다. 나는 특히 한국 소녀들이 연예계에서 직면하는 도달할 수 없는 미의 기준을 다루는 방식을 즐겼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한편으로 아이돌을 꿈꾸는 이 소녀들은 선배들과 너무 닮아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전통적으로 아름다워야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10대 캔디스는 어떻게 이런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나요? 나는 이 질문을 좋아합니다. 캔디스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획사에서 훈련하기 위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다수가 있다는 사실에 압도되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거리에서 그녀가 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사에서 그녀가 갑자기 그녀가 한국인으로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이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제 현실에서도 분명히 겪었던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여정입니다. 그녀가 평생 동안 쌓아온 정체성과 자존감이 이러한 환경의 도전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K-POP 밴드의 서구 시장에서 극단적인 진전을 보았습니다. BTS의 최근 릴리스 다이너마이트는 24시간에 가장 많이 본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세계 기록을 깼습니다. K-POP이 다른 시장에 진출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블랙핑크와 셀레나 고메즈와 같은 콜라보레이션이 진행되는데 어떤 콜라보를 보고 싶나요? 나는 실제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실제로 우리가 이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꼬집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애틀란타에서 자랐을 때 저는 한국 문화가 미국의 주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이 샤오캔디의 한국어 가사를 부르는 것을 보거나 방탄소년단이 VMA에서 우승하는 것을 보는 것, 나는 이것을 전에 짐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고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재능을 세계와 공유합니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은 지속적이고 공동의 노력이었지만 아무도 그것이 지금만큼 훌륭하게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내 첫 소설이 K-POP에 관한 것이고 틈새로 취급되지 않고 그것은 나보다 앞서 있는 한국과 한국계 미국인 창작자들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권을 느낍니다. 콜라보레이션은 아리아나 그란데와 함께 할 걸그룹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모르지만 아리아나와 그녀의 강렬하고 부드러운 면을 결합하는 방식에 대해 항상 나에게 정말로 K-POP으로 느껴졌던 방식과 비슷한 뭔가가 있습니다. 리안나, 테일러 스위프트, 비욘세와 걸그룹 콜라보도 보고 싶네요. 기사 잘 보셨나요? 중국이 오늘 미국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초기 집권 시기에는 개방과 개혁을 위주로 중국이 엄청나게 개방적이었지만 이제는 시진핑 장기 독재 체제를 꿈꾸며 중국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독재 시절에 문화적인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당분간 중국 또한 문화적 빙하기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K-POP의 성공은 또 다른 영역인 소설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미국 영화에 K-POP 가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등장합니다. 이 자체가 한류의 소프트 파워가 이젠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난다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소프트 파워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류는 계속 전진할 것이며 한국은 앞으로도 더 많은 소프트 파워를 발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